자, 재개해 봅시다. 그래서 버튼 누를 때마다 애니메이션 해서 새로운 화면이 올라오긴 하는데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를 잘 확인 가능하면 로그캣을 까보시면 이제 스크롤 쭉 내려가면 뭔가 지금 마지막에 온 스탑이 호출된 것 같아 보여요. 이 상태에서 로그캣을 띄워서 스크롤을 맨 밑으로 내려둔 상태에서 버튼을 또 누르시면 요 언스탑이 호출된 이후 시점에 어떤 순서대로 각각의 메서드들이 호출됐는지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온 포즈가 호출될 거예요. 가장 먼저 아마 얘는 원래 화면에 보이고 있었던 그 메인 화면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언 포즈를 먼저 호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출되는 건 아마 이건 순서가 여러분이랑 저랑 항상 동일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호출되는 거는 뜬금없이 uncreate가 호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uncreate가 호출되는 거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화면, 그러니까 activity instance를 만든 직후에 uncreate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uncreate 호출하면서 또 다시 .xml 파일 내용 바탕으로 텍스트 뷰 하나랑 버튼 하나를 만들고 글을 차시고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새로운 메인 화면을 만들어서 걔를 이제 현재 화면, 눈앞에 보이는 화면으로 만들기 위한 언스타트랑 언리줌 이 순서대로 호출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조금 복잡한 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언스탑이 가장 마지막에 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언스탑은 지금 현재 화면에서 방금 내려간 원래는 현재 화면이었던 그 메인 화면에 대해서 호출됐다라고 보는 게 적절한 수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 지금 여러분 로그캣 화면에서 왼쪽 보시면 버튼이 몇 개가 달려 있는데 요 뭔가 세 줄 정도 있고 화살표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있는 요 버튼을 눌러 두시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굳이 스크롤 할 필요 없이 로그캣에 새로운 내용이 등장할 때마다 알아서 스크롤을 맨 아래 부분으로 당겨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로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해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보라색 버튼을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뭔가 지금 언포즈랑 언위줌까지는 한 번에 쫙 호출됐다가 조금 약간 뜸을 들인 이후에 0. 몇 초 이후에 언스탑이 가장 마지막에 호출되고 있는 걸 느낀다면 성공입니다.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을 했다면 지금 당장 최대한 빠르게 사용자한테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소위 말하는 화면이 렉이 걸리기 시작하면 사용자가 불편을 느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새로 보여줄 화면을 급하게 먼저 준비를 해서 새로 만들어서 치장을 다 마친 다음에 언위줌까지 해서 현재 화면으로 만들기까지를 일단 최대한 빠르게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현재 화면에서 내려왔던 그 메인 화면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물 실행, 적절한 후속 작업들이 끝난 이후에 살짝 뜸을 들인 이후에 언스탑을 호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이 버튼을 막 수십만 번 클릭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여간에서는 언 리스타트라든가 언 디스트로이는 호출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로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구경을 해봤다면 대충 성공적으로 실습을 마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버튼을 누를 때마다 uncreate가 호출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자, uncreate는 언제 호출되죠? 우리 그림상으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 때, 새로운 메인 액티비티 인스턴스, 메인 화면을 새로 만들 때 딱 한 번 호출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uncreate가 호출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 말은 현재 우리 앱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명하게도 우리가 코드를 그렇게 적어 놨으니까
매번 언크리에이트가 호출되는 건 맞기는 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진다면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 해가지고 메인 액티비티 점 클래스 해가지고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하면 이전에 메인 액티비티 인스턴스가 메인 화면이 지금 현재 보이는지 아닌지는 일절 상관없이 항상 새로운 화면을 만들어서 걔를 현재 화면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메인 액티비티 인스턴스가 몇 개 있냐는 일절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화면, 달리 말하면 액티비티 인스턴스는 마치 텍스트 뷰 인스턴스나 버튼 인스턴스처럼 우리 앱을 실행하는 도중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메인 액티비티 인스턴스가 우리가 지금 버튼 누른 횟수 플러스 1개만큼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한 횟수만큼 새로운 액티비티 인스턴스를 만들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 메인 액티비티에서 그 간단한 모험 앱에서 첫 화면에서 버튼 누르면 씬1 액티비티 가고 거기서 뒤로 가기 하면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메인 화면으로. 그리고 돌아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도 스타트 액티비티 어쩌고 해가지고 메인 화면을 다시 현재 화면으로 만드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과정 안에서 우리 메모리 위에는 메인 액티비티 인스턴스, 씬1 액티비티 인스턴스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2개, 3개, 몇백 개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맥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앱의 어떤 화면이지 지금 현재 화면일 때 그때 뒤로 가기 기능, 백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가기 기능을 사용할 때 여러 메인 화면들 중에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여러 메인 화면들 중에 지금 시점에 돌아가야 되는 게 어떤 화면이냐, 어떤 인스턴스냐, 또는 아예 새로운 메인 화면을 만들어서 언크리에이트까지 다 마친 다음에 현재 화면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 등등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라색 버튼을 열심히 눌러가면서 새로운 메인 화면을 만들어서 걔를 현재 화면으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 여러분이 이제 기계에 있는 백 버튼을 눌러서 한 번씩 눌러가면서 백 버튼을 누른다라는 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이전의 현재 화면이었던 애를 다시금 현재 화면으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해줄 겁니다. 그거는 스타트 액티비티 호출했을 때 수행하는 작업이랑은 일단 방향 측면에서도 반대고 지금 열심히 언급하고 있는 인스턴스 뭐 만들고 자시고 메모리에 올라가고 측면에서도 약간 다른 느낌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자 눈에는 다시 한번 메인 화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 맞는데, 자, 요거 왼쪽에 요 스크롤 버튼 만약에 해제됐다면 다시 누른 상태로 백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예요. 언스탑 호출됨까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백 버튼을 누르면 이전이랑은 다른 느낌으로 메서드들이 호출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아까 전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호출됐던 내용이고, 백 버튼을 한번 눌렀더니 이제 또다시 해야 되는 일은 아까랑 비슷해요. 현재 화면을 바꾸는 겁니다. 화면을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긴 한데 이전 화면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현재 보이고 있었던 그 메인 화면을 끌어내리기 위해 언포즈를 먼저 호출을 해요. 그 다음에 아마도 냉동고 안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이전 화면에 해당하는 그 인스턴스는. 그렇다 보니까 언리스타트가 호출되고 걔를 다시 현재 화면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언스타트, 언리줌까지 호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는 언리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언크리에이트를 했어요. 새로운 인스턴스 만들어서 .xml 파일 내용 바탕으로 새로운 뷰들까지 다 새로 만들어서 현재 화면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백 버튼을 눌렀을 때는 냉동실에 있는 걸 다시 꺼내와서 해동을 해서 걔를 현재 화면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만 더 스크롤 내려보시면, 자, 여기 언위줌까지 호출하면 이전 화면이 현재 화면이 된 거죠. 그러면 백 버튼을 누른 시점, 누르기 직전 시점까지 현재 화면이었던 애는 이제 끌어내린 겁니다. 언퍼즈 호출까지 해둔 상태예요. 걔에 대해서 이제 언스탑이 호출되고 언디스트로이까지 한꺼번에 호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빠르게 이전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니까 언위줌까지는 잽싸게 수행을 하고 조금 텀을 들인 이후에 언스탑이랑 언디스트로이를 호출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라색 버튼 누를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 아무튼 약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두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이랑 차이점은 지금은 매번 백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언디스트로이를 호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핸드폰 물론 이제 웹브라우저라든가 이런 앱 안에서의 데이터 흐름에서는 여러분 뒤로 가기에 반대에 해당하는 앞으로 가기 버튼들이 있잖아요. 웹브라우저들은. 그렇긴 한데 요 안드로이드 기계들은 뒤로 가기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은 있지만 그거에 반대되는 이전에 반대에 해당하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버튼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했다가 그럼 4번 화면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죠. 그 상태에서 백 버튼을 누르면 이제는 4번 화면은 더 이상 현재 화면이 아니게 되고 3번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까지가 여기까지 하는 작업이고 그럼 이 남은 언스탑이랑 언디스트로이는 4번 화면에 대한 작업을 수행한 거예요. 걔를 이제 끌어내리고 근데 현재 문맥상 3번 화면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 전까지 보여주던 그 화면을 다시 한번 올려서 보여준다라는 걸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직접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한다면 새로운 4번 화면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백 버튼을 눌러서 4번 화면을 끌어내렸을 때는 그 4번 화면은 현재 문맥상 더 이상 현재 화면으로 올리지 않게 될 다시는 현재 화면이 될 수 없는 화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메모리 위에 사이에 삭제를 해버리도록 언디스트로이가 호출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색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때는 나중에 사용자가 백 버튼 누르면 이 직전까지 보여주던 화면을 다시금 보여줘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백 버튼을 누른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 버튼 눌러서 스타트 액티비티 호출해서 현재 화면을 전환을 할 때는 언디스트로이를 호출하지 않고 그냥 냉동실로 보내버립니다. 나중에 쓰려면 리스타트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백 버튼을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때는 방금 전까지 현재 화면이었던 친구는 더 이상 현재 화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스턴스 제로 날려버린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씬원 액티비티에서 메인 액티비티로 전환을 발생을 시킬 때 여러분이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메인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전에 보여줬었던 메인 화면을 다시 보여주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선택권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일단 1부는 슬슬 끝이 납니다. 방금 봤던 내용물은 굳이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기말고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걸 막 집요하게 여러분한테 물어보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고민할 만한 거는 이제 화면 전환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새로운 화면을 띄울 거냐 이전에 언크리에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그 화면을 다시 보여주도록 구성할 거냐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는 뭐 큰 과제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그 일종의 마법진을 이름이랑 순서 적당히 우리 영어 공부해 봤으니까 적당히 메서드 이름에서 느껴지는 순서가 여러분 눈에도 지금 익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익혀두고 아무튼 우리 화면이 이런 스테이트 내지는 전환 규칙 아래에 생겼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필요 없어지면 죽으러 간다 정도까지만 살짝 기억해 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잠깐 쉬었고 바로 2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메모 열람 및 변경 앱 지난 시간에 절반 정도 만들다가 끝내놨는데 그 친구를 다시 불러와서 이제 Edit Activity의 버튼을 눌렀을 때 변경된 메모 내용이 메인 액티비티에 올라가 있는 그 원본 데이터랑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적용되도록 그 일종의 반송에 해당하는 그쪽 데이터 흐름을 완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혹시 뭐 못 왔다거나 해서 코드 작성이 덜 돼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지금 .zip 파일 뭐 ap10-2 인터미디엇 해갖고 .zip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여러분 지금 다운로드를 해 두시고 이 부분을 한번 저랑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바꾸거나 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열려고 시도를 할 때, 자, 이건 한번 먼저 봅시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손을 대지 않는다면 파일의 오픈을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이번 학기에 작성했었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들이 어딘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각각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 폴더 안에 잔뜩 모여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일 메뉴에 오픈을 누르시면 이 창을 열어보실 수 있고 이 창에서 지금 이 녹색 머리통들이 한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폴더가 내 C 드라이브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제 우리 탐색기로 여시면 걔네가 진짜로 C 드라이브에 이 폴더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압축 파일을 여시면 그 안에 제가 만들어 놓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반영되어 있는 폴더가 들어있을 것이고 얘를 다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들 폴더들이 들어가 있는 이 폴더에다가 드래그 해가지고 압축 풀기를 하시면 깔끔하게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여러분의 노트북에 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수업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들은 여간하면 이 파일 메뉴에 오픈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이 폴더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탐색기로 여시면 진짜로 폴더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만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압축을 해제하면서 추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폴더 더블 클릭했을 때 바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앱 폴더 뭐 복잡한 거 파일들 여러 개가 튀어나오도록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수행을 했다면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오면 이 목록에 방금 우리가 압축 풀어서 저 폴더에다 밀어넣어 놨었던 그 폴더가 목록에 갱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녹색 머리통이 보일 겁니다. 이 폴더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를 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OK 누르시면 여실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창에 띄울 거냐 등등을 물어볼 건데 뭐 그냥 현재 창에 띄워주세요 하면 알아서 로딩을 조금 하고 이런 느낌으로 원래 봤었던 그 앱 폴더 안에 자바 폴더, RES 폴더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폴더를 열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java 파일들 또는 .xml 파일들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열기가 잘 됐다라면 Shift F10 눌렀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느낌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보일 것이고 걔네 중에 하나 누르면 Edit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등등등을 하게 될 겁니다. 이따가 확인해 볼 예정이니까 요 Edit Activity, Main Activity.java랑 이 둘만 .java 파일만 건드리면 되겠네요. .xml은 제가 미리 잘 해놨으니까 .java 파일 2개 열어둔 상태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java 파일 막 열어보시면 여기저기에 일단은 edit activity.java, main activity.java 양쪽 공히 우리 아까 전에 일부에서 직접 구성해 봤었던 그 로그 찍는 메소드 정의들을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edit activity.java의 onPause가 호출되면 제목은 edit activity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로그를 남기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로그캣 열어서 확인해 보면서 복습을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아래만 이렇게 보면 주석을 적고 뭔가 파란색 주석이 지금 적혀 있는 거를 군데군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투두 넘버 7 아직 안 함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남겨놓은 주석들 중에 투두라고 적혀 있고 파란색으로 굵은 글씨로 돼 있는 주석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우리 아까 로그캣이랑 등등 있었던 그 아랫부분 탭들 중에 투두라는 탭이 있어요. 할 일 목록 같은 느낌이죠. 이 친구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각각의 파일들 안에 들어있는 주석 내용들 중에서 투두 네 글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 어디 있나를 여러분이 좀 더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목록으로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큰 과제 할 때 이 부분 내일부터 해야 됨, 여기 나중에 인텐트에다가 데이터 집어넣도록 고쳐야 됨 등등 미래의 나를 위한 메시지를 적을 때 주석을 적고 투두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 적어두면 뭐 나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끄고 뭐 다른 수업 기말고사 공부하다가 돌아왔을 때 요 메뉴에 있는 투두 탭만 열어보시면 아마 이걸 가장 마지막에 적었겠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기를 다시 신경 쓰면 되겠구만과 같이 과거의 나와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용도로 다른 사람들도 자주 쓰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아예 별도의 기능으로 지금 마련을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자바가 제공하는 기능, 안드로이드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냥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짓을 자주 하니까 프로그래머를 위한 프로그램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은 투두 넘버 7부터 8-1, 8-2, 8-3까지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다 이제 1, 2, 3, 4, 5, 6까지 내용물들이 적혀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가상기계에 미리 켜두고 차근차근 스타트를 해보도록. 그래요. 요거의 두 번째 장점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두 넘버 7부터 건드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록에서 찾은 다음에 이 친구를 클릭을 하시면 알아서 그 파일에 그 주석이 달려있는 줄로 점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막 컨트롤 탭 이런 거 연타해 가면서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아도 과거에 내가 지정해 놓은, 너 여기부터 코드 짜야 된다 라고 지정해 놓은 그 부분으로 바로 점프해서 후속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용 방법 그냥 TODO 네 글자만 적으시면 바로 발동되는 거니까 큰 걱정 말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버전은 이전에 봤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이렇게 세 개가 보이고 이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면 알아서 내가 고른 메모 내용물들이 반영되어 있는 에딧 액티비티 인스턴스를, 에디트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부분까지 지금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이 적용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에딧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글자들이 메모들 원본 어레이 리스트 원본이랑 우리 앱 처음 켰을 때 보여주기 시작했었던 그 메인 화면의 리니어 레이아웃에 반영되도록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두 넘버 7 부분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적용 버튼 누르면 아마 앱이 강종이 될 거예요. 일단 제가 .xml 파일까지는 다 만들어 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Edit Activity의 보라색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를 일종의 반송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뭐 일단 적어야 되는 건 늘 적던 그거를 적어야 돼요. public void bt underscore onClick. 요거는 이름을 지금은 잘 적어주세요. 제가 미리 .xml 파일에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onUCG라고 뜨면 연동이 잘 된 겁니다. 뷰 할 때 저거 자동 완성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가 edit activity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 edit 텍스트 각각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뭘로 지정할 거냐를 세팅하기 위해서 인텐트에다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put extra에서 담아가지고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edit activity 입장에서는 이제 에디트 화면을 새로 만들 때, uncreate 당할 때 그 인텐트를 까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두 에디트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그 반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에디트 텍스트 두 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데 거기서 텍스트 어트리뷰트 두 개를 들고 와서 역시나 인텐트에 담아서 반송을 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송을 받는 입장이 되는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로 돌아가서 반송된 인텐트를 까서 원본 데이터랑 화면에 보이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고치는 작업을 수행하면 퇴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한 40분 안에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그래서 현재 목표는 edit 텍스트 2개에서 스트링 값을 2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늘 해왔던 일단 걔네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edit 텍스트 그 다음에 et 언더스코어 타이틀이라고 아이디를 지정해 놨어요. find view by id에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복붙해서 et 언더스코어 컨텐트에 대해서도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반송을 위한 인텐트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마침 edit 액티비티 처음 시작할 때 메인 화면으로부터 받은 인텐트가 하나 존재하니까 그걸 그냥 재활용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인텐트를 가져오되 인텐트 한 다음에 뭐 이름은 그냥 인텐트 가져는 get intent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에딧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스타트 액티비티 당할 때 나한테 전달했었던 그 인텐트를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거기다가 풋 엑스트라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거를 지금 반송하려고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전에 해왔던 그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인텐트 한 다음에 풋 엑스트라 해서 타이틀 이름 정해놓고 거기다가 et 언더스코어 타이틀의 get 텍스트 하고 toString 정도까지 해주면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복붙해서 컨텐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저 인텐트 안에는 get 인텐트 호출해가지고 받은 저 인텐트 안에는 분명히 타이틀 값이랑 컨텐트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렇긴 한데 여기서 지금 사용자가 edit 텍스트 막 눌러갖고 바꿨던 그 새로운 값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변수 같은 거 뭐 그런 식으로 자주 쓰잖아요. 여기서도 큰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트는 et 언더스코어 컨텐트에서 뽑아오도록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일단 반송할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까지는 끝이 나요. 남은 작업은 실제로 그걸 반송을 하면 됩니다. 스타트 액티비티가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는 거다 였다면 마치 우리 백 버튼을 누를 때랑 유사한 느낌으로 더 이상 이 화면을 현재 화면으로 놔두지 않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간다. 대신에 이 데이터를 결과로서 남겨놓고 돌아간다와 같은 느낌으로 실행 흐름을 구성하도록 마지막 두 줄을 새로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이전에 적어봤던 내용들을 조합한 거죠. 늘 적던 거 여러분 종강할 때까지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자, edit activity 이 화면을 지금 기계에다 띄웠다는 건 현재 화면으로 만들었다는 건 사용자가 알아서 메모 내용 고치게 의도를 한 거니까 사용자가 고친 내용을 다시 전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고친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이 인텐트 안에 들어있다라고 지정을 하기 위한 메소드 출식을 여러분이 set 대문자 R 하면 set result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고르신 다음에 result 코드 뭐 응답할 때 뭐 숫자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 봐요. 보통은 별 이상 없으면 0을 리턴하도록 하면 됩니다. result 코드는 그냥 0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put extra에서 담아둔 그 인텐트를 결과가 담겨있는 인텐트로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일단 마지막 데이터 흐름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코드 흐름만 진행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 에딧 화면으로 수행할 작업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얘 이제 현재 화면에서 끌어내려줘. 부셔도 상관없다 라는 의미로 finish 호출식을 마지막으로 적고 세미콜론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edit activity 지금
현재 화면으로서 보이고 있을 텐데 걔가 끌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전 화면으로 알아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막 냉동실에서 꺼내와서 그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적으면 투두 넘버 7이 끝이 나요. 실행을 해보실 수 있고, 실행한다면 Edit Activity에 있는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다시 메인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잘 되겠죠. 굳이 테스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는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이랑 유사한 느낌으로 그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사용할 데이터를 인텐트에 담아갖고 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전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하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전 화면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인텐트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하지 않고 이번 화면 더 이상 안 쓸 거니까 이제 끝내겠어 라고 피니쉬를 대신 호출하도록 구성하시면 마치 백 버튼을 누른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문맥에 따라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피니쉬 하시면 투두 넘버 7 부분은 끝이 나요. 간단하게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타 낼 만한 부분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두 넘버 8-1을 한번 봅시다. 메인 액티비티 .java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java 적당히 윗부분에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나 이거 지금 세상에 이거를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제가 미리 적어 놓고 지금 저장을 해서 익스포트를 했나 봐요. 개꿀인데 이거 완전히? 이거 여러분 적어야지 퇴근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미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직 안 함이 아니라 이건 고쳐야겠네요. 이미 함으로 고쳐야겠네요. 자, 적당히 못 본 셈 치고 살짝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스타트 액티비티로 데이터를 보내고 언크리에이트에서 그거를 까서 맨 처음에 뷰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뭘로 지정할 거냐를 받아서 지정하는 코드를 작성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했었듯이 Edit Activity에서 준비해놓은, 마지막으로 준비해놓은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인텐트를 까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메인 화면에 있는 원본 메모 어레이 리스트랑 리니어 레이아웃에 있는 이 한참 전에 사용자가 눌렀던 그 리니어 레이아웃의 텍스트 뷰 2개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괜찮아요? 자, 화면 전체 차지하고 있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메모 각각에 해당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3개가 들어있었잖아요. 그 셋 중에 무엇을 누르든 간에 Edit Activity를 현재 화면으로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이건 한번 직접 봅시다. 이거 만약에 우리 같이 적었으면 퇴근 못했을 수도 있겠다. 아마 저는 그걸 의도하고 이걸 미리 적어둔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아무튼 자, 한번 볼게요. 사용자가 이 세 항목들 중에 하나를 누르면, 예를 들어 가운데 걸 눌러볼게요. 가운데 걸 누르면 그 스트링 값 2개를 전달하면서 에디터 화면을 구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모2랑 내용2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사용자가 얼마든지 얘네들 글자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변경하고 적용 버튼을 언젠간 클릭을 할 겁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시 메인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다시 메인 화면을 보여주면서 아까 전에 사용자가 눌렀던 요 2줄이 제가 방금 에디트 텍스트 눌러갖고 수정한 그 내용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거 맨 아래 걸 눌러볼게요. 메모3, 내용3 해가 호출하면, 그래요. 메모3 5글자, 내용3 8글자를 담아서 인텐트에 담아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까서 각각의 에디트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한 채로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3 대신에 다른 거 적고 내용3 대신에 다른 거를 적고 적용 버튼을 누를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 메모 3호, 내용 3호에 해당하는 2개의
스트링 값을 인텐트에 담아서 반송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딧 화면은 이제 죽으러 갈 것이고, 내 손에는 메모 35랑 내용 35 두 개의 스트링 값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이 두 개의 스트링 값을 요 세 덩어리들 중에 아까 전에 사용자가 클릭했던 그 번째 덩어리 내용물로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데이터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사용자가 이 0번째, 1번째, 2번째 항목 중에 몇 번째 항목을 클릭을 해서 에딧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했었냐라는 중요한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해요. 그걸 알아야 아까 전에 맨 아래 걸 골랐었구만 하면 그 스트링 값 두 개를 메모 인스턴스나 텍스트 뷰에 있는 스트링 값 두 개를 갱신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오케이? 납득이 됩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전에 적었던 코드 상으로는 어딨냐? 그 값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작성한 코드죠. 사용자가 그 리니어 레이어 3개 덩어리들 중에 하나를 눌렀을 때 그게 몇 번째 항목을 누른 거냐에 해당하는 숫자는 이 시점에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괄호 밖에서는 당연히 이 값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용자가 지금 처음 앱을 딱 켜고 3개 항목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는 0번째인지 1번째인지 2번째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걸 심지어 계산을 해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참 뒤에 에딧 액티비티 화면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뭐 고치고 거기서 사용자가 적용 버튼을 눌러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때 계산했던 동일한 값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 전에 눌렀던 그 번째 메모 내용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심지어 이것도 지금 여기 적어 놓긴 했어요. 자, 나중에 사용할 데이터, 나중에 에딧 액티비티에서 사용할 데이터뿐만 아니라 나중에 에딧 액티비티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용할 데이터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인텐트에다 담아놓고 일단은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이랑 다르죠. idx 언더스코어 메모 해가지고 방금 계산한 요 몇 번째냐에 해당하는 중요한 값을 인텐트에 담아서 보내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진 않지만 동일한 인텐트를 가지고 나한테 반송을 해온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원래는 이게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만약에 없다면 이게 없는 상태로 이제 이 메서드가 호출되면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인수 인텐트에는 edit activity가 나한테 보낸 데이터들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타이틀 해가지고 get string extra 하면 새로운 메모 제목을 얻을 수 있어요. 새로운 메모 본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그 제목이랑 그 본문을 만약에 사용자가 처음에 맨 아래 거 골랐다면 맨 아래 메모의 타이틀이랑 컨텐트로 지정해야 돼요. 맨 위에 거 골랐다면 맨 위에 거의 타이틀이랑 컨텐트로 지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점에는 원래대로라면 지금 시점에는 아까 사용자가 몇 번째 거를 클릭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일단 이 인텐트 안에는 안 담겨 있고 뭐 메모즈라든가 다른 어딘가에도 담겨 있지 않아요. 우린 지금 당장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그 데이터를 새로 계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아까 전에 언클릭할 때는 알고 있었는데 이미 언클릭 실행이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거는 여러분 큰 과제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 될 거예요. 사실은 다른 프로그래밍 할 때 뭐 게임 만든다든가 할 때도 다 똑같습니다. 자 나중에 사용해야 할 데이터긴 한데 지금 말고는 이 데이터를 알 수 없는 타이밍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0번째인지 1번째인지 2번째인지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걸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중요한 0, 1, 2 셋 중에 하나의 중요한 값을 어딘가에 세이브를 해두고 나중에 꺼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메모 말고 밑에 보시면 그래서 그 값, 몇 번째 메모를 눌렀냐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받고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 인텐트에다가 미리 담아놓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idx underscore memo라는 이름으로 담아서 start activity에서 호출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자, 이건 저만 볼게요. edit activity.java에서는 uncreate 할 때 일단 그 인텐트를 받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직접 그 012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담겨있긴 하지만 쓰진 않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라색 버튼을 누른 타이밍에 그 012 셋 중에 하나가 담겨있는 그 인텐트를 그대로 들고 와서 스트링 값 2개만 변경한 다음에 반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송을 해서 다시 받은 메인 액티비티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담겨있는 사실은 본인이 담아서 보냈던 get int extra 해서 idx memo 해가지고 int idx memo는 과 같이 과거에 나 자신이 담아놨었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꺼내와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인텐트 안에는 값이 3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몇 번째 메모의 타이틀과 컨텐트를 새로운 것으로 변경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뭔가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거고, 특히나 액티비티 여러 개 도입해서 여러 화면을 써서 앱 하나를 구성할 때는 아마도 필연적으로 이런 작업을 수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알고 있는 값을 나중에 써야 되는데 나중에 그걸 직접 계산해서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값을 알고 있는 타이밍에 적절한 자리에 담아두면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신경 쓴다면 뭐 화면이 여러 개가 있네, 나중에 뭐 인터넷을 왔다 갔다 하네,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럭저럭 큰 무리 없이 여러분 앱을 구성하는 데이터 흐름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미리 해놨으니까 내용물만 구경해 봅시다. 이 업데이트 메모라는 친구의 목표는 반송받은 인텐트 내용을 토대로 원본 메모 인스턴스랑 화면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값 3개를 get int extra, get string extra 해가지고 각각 들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get string extra 해갖고 들고 오는 거는 array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메모들 중에 idx 메모 번째 거 들고 와서 바로 그냥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그 파이썬의 리스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array 리스트였죠. 파이썬에선 대괄호 0, 대괄호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바 동네에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get 해서 메소드 출식을 적는 거에 불과하고 그 차이점 제외하면 우리 지금 중요한 데이터 0번째 메모였냐 1번째 메모였냐에 따라서 메모들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걔의 타이틀, 걔의 컨텐트를 성공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짝 신경 써야 될 만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get string extra 할 때는 특별히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이 타이틀 값 들고 와줘, 컨텐트 값 들고 와줘 하면 끝나는데, int 값을 담아놓고 int 값을 들고 와줘 할 때는 뭔가 인수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현재 버전 안드로이드 동네는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dx underscore memo라고 담아둔 거를 꺼내와줘 인데, 내가 이걸 인텐트에다 담은 적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거 지금 안 들어있다면 나한테 0을 리턴해줘와 같이 지정을 해두면, 우리는 지금 항상 지정하고 있으니까 012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미리 담아놨던 데이터를 꺼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뭐 그냥 컴마 0 해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0 던져줄래와 같이 지정하셔도 큰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원본 데이터, 원본 어레이 리스트의 idx 메모 번째 메모 인스턴스의 타이틀과 컨텐트를 성공적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절반의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그 리니어 레이아웃 덩어리 3개 중에 idx 메모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을 들고 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뷰 2개, 위에 있는 거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새로운 타이틀로 바꾸고 등등 작업을 수행을 하도록 밑에 있는 코드를 구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레이아웃에서 idx 메모 번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뷰를 들고 와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랍시고 담아두고, 비슷한 느낌으로 얘도 다른 뷰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add 뷰 했었던 기회를 텍스트 뷰를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애드뷰 했던 애를 들고 오고 까지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되는 뷰 인스턴스 두 개를 다 성공적으로 찾아온 셈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셋 텍스트로 호출하도록 구성하면 마지막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원래는 이게 밑에 거랑 8-1, 8-2가 합체가 돼 있었는데 일단 분리를 해왔어요. 우리가 메서드 정의 하나를 일단 적어놓고 스타트 할 겁니다. 이 메서드를 호출한다라는 건 방금 전에 edit activity가 사망한 거예요. 사용자가 적용 버튼 누른 겁니다. 적용 버튼 누르면서 이제 뒤에 있는 코드에 입각해서 이 인수로 받은 인텐트 안에는 사용자가 변경한 타이틀이랑 컨텐트 값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방금 전 설명했던 그 복잡한 거 해서 추가로 몇 번째 메모를 사용자가 지금 변경한 거냐까지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들고 온 상태에서 우리는 작업을 수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지금 원본 데이터, 메모 목록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메인 화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고쳐야 됩니다. 하나는 메모 인스턴스들, 원본이 담겨있는 메모즈의 IDX 메모 번째 메모 인스턴스를 바꿔야 돼요. 어레이 리스트 내용을 변경해야 됩니다. 앱 뒤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앱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뷰를 변경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두 목표는 일단 나눠봅시다. 사용자가 완전히 다른 액티비티에 있는 완전히 다른 에디 텍스트를 열심히 클릭해 가면서 키보드 쳐가면서 스트링 값 두 개를 새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적용 버튼 누를 때 그 스트링 값 두 개를 들고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일단 한 거예요. 피니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겨있는 그 인텐트는 이 인수 인텐트 자리에 담겨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받았어요. 현재 나는 그거를 적용하는 작업을 여기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적용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키보드 쳐서 edit activity를 건드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적용하는 과정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int 값 하나랑 스트링 값 두 개를 받아서 일단 원본을 변경하는 부분은 파이썬에서 봤던 거랑 큰 차이 없이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원본이 변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변경하기 위해 늘 하던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경해야 될, 어트리뷰트를 변경해야 될 뷰를 찾아와서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고 있어요. 근데 찾아오는 과정이 find view by id 해서 .xml 파일에 계획해 놓은 그 id 값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인덱스 값을 써서 찾아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3개가 박혀 있잖아요. 그죠? 메모 1, 내용 1 적혀 있는 텍스트 뷰 2개가 담겨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녹색 화살표 누르면 지금 이렇게 세 덩어리가 지금 하나의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아까 전에 얘 눌렀으면 이번에 얘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0번째, 1번째, 2번째 중에 몇 번째 걸 눌렀냐는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2라는 숫자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3개 중에 2번째 리니어 레이아웃 들고 와서 거긴 지금 텍스트 뷰가 2개 들어있는데 0번째 텍스트 뷰 꺼내온다라면 위에 걸 꺼내오는 거고 1번째 걸 꺼내온다 하면 아래 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들고 와서 맨 위에 거를 새로운 타이틀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아래 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새로운 컨텐트로 변경하는 작업을,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킨다 보면 뭔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도 대괄호 비슷한 게 되나 봐요. 화면 전체에서 IDX 메모 번째 뷰를 들고 오고 그 조그만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위에 있는 거, 그 아래에 있는 거 각각 들고 와서 결과적으로 두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원본 데이터에 담아놨었던, 따라서 인텐트 해갖고 사용자가 에디 텍스트로 지정했었던 그 스트링 값으로 차근차근 적용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자, 우리 if문, while문은 다 쓸 줄 알잖아요. 그죠? for은 뭐 자동 완성 당하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행, 뭐 메서드 정의, 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는다든가 하면 첫 줄 적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려운 건 알아서 자동 완성해 줄 거예요. 그래서 코드 실행과 관련해서는 내가 어떤 중괄호 안에 이 내용을 적어야 되냐만 신경 쓰면 크게 고민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요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떤 데이터 흐름을 지금 발생시켜야 되는 상황이냐,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충분히 모여 있냐, 모여 있다면 이걸 어떤 순서대로 적용해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등등을 떠올리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쪽은 지금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업데이트 메모라는 메소드 내용물이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to-do 8-2 바로 밑에 보이는 임의함 내용물을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여기야말로 지금 시점에 눈으로 아무리 봐도 알아먹을 수 없는 내용물들 투성이에요. 여기는 마치 우리 그 add text changed listener 할 때 있잖아요. 뭐 before text changed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우린 결국은 새 메서드 정의 중에 한 군데다가 calculate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해갖고 목표 달성할 수 있었는데 그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얘는 당분간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메서드 정의 내용물은 언제 호출되냐면 메인 화면에서 다른 화면을 띄우기 시작하고 그 다른 화면에서 작업을 끝내서 피니쉬를 해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올 때 이 내용물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메서드가 호출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set result 한 다음에 finish 했을 때 다른 액티비티가 결과를 나한테 보냈을 때 이 작업을 수행한다와 같이 적은 셈이 돼요.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원래 예전 안드로이드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요즘 안드로이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래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이거보다 훨씬 더 쉬웠거든요. 아무튼 뭐 지금 시점에는 뭐 add text changed 할 때랑 비슷하게 요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항상 동일하게 적으셔도 상관없는 내용물들이니까 알아서 자동 완성 빨간 줄 쳐져 있을 때 그것만 신경 써서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적으실 수 있을 거고, 아무튼 여기서 지금 수행하는 작업은 결과적으로 이 두 줄이에요. 그래서 저쪽 액티비티가 죽기 전에 나한테 보내준 게 인수에 담겨 있나 봐요. 거기서 get data 하면 인텐트를 하나 꺼내올 수 있나 봐요. edit 액티비티에서 열심히 스트링 값 2개 담아둔 그거, 인트 값 하나 담겨 있는 그걸 갖고 미리 준비해 놓은 업데이트 메모를 호출해서 원본 데이터 바꾸고 화면 바꾸고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제가 나한테 보낸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 메서드 정의 내용물만 살짝 고치시면 여러분 큰 과제 할 때도 얼마든지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까지 하면 8-2는 일단 끝이 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 8-3을 구경하면 퇴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1분이에요. 여긴 아마 제가 맨정신이었다면 안 해놨을 겁니다. 여러분 투두 탭 가셔서 8-3 확인해서 돌아오시면 메인 액티비티.자바에 92줄 정도를 가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적었던 그 내용인데 여긴 그냥 다짜고짜 새로운 화면 만들어서 지금부터 보여주기 시작하겠어 라고 호출식을 적어 놓긴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화면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걔가 나한테 결과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면 그냥 단순하게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느낌으로 여기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느낌으로 메소드 호출식을 적어야 제가 나한테 보내준 결과를 활용하는 느낌의, 반송받는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앱 뒤에서 알아서 구성을 해준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나 잘 모르겠으니까 살짝 따라서 쳐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타트 액티비티는 그냥 단순히 지금부터 현재 화면은 저거임, 새로 만들어서 보여줘야 됨이라고 적어 놓은 셈이에요. 근데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보여주고 있을 때 에딧 액티비티를 보여주는 상황은 그렇게 단순히 현재 화면을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흐름을 준비를 미리 해둬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를 보내는 거는 항상 해요. 스타트 액티비티 할 때도 데이터를 보내는 거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새로 현재 화면이 되는 에딧 액티비티라든가 거기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원래 화면으로 반송을 해야 되는 상황,
좀 더 정밀하게는 반송을 받아서 메인 액티비티 등등에서 추가로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느낌으로 뭔가를 메서드 주식을 적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적어야 되는 건 ED 정도까지 적으시면 아까 그 복부터 하라고 말씀드렸던 그게 사실은 선언이었어요. 거기서 Edit Activity Launcher라는 뭔가 덩어리 하나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런처는 뭔지 알죠, 여러분? 그죠? 뭔가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하기 위해 이런저런 부수적인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런 걸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걸 런처라고 부르잖아요. Edit Activity Launcher라는 친구가 있어서 여기다 점 찍으면 런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맨날 발사 버튼 만들고 했는데 그게 요즘 국룰인가 봐요. 아무튼 런처를 써서 지금부터 Edit Activity를 발동하기 시작한다. 근데 걔 시작할 때 인텐트 내용물 토대로 onCreate 내용물 실행해서 각각의 edit 액티비티에 적절한 스트링 값 담아놓고 스타트 할 수 있도록 동봉해서 런치하겠다와 같이 적는 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라 런처를 써서 edit 액티비티, 새로운 edit 화면을 현재 화면으로 만들어서 띄워 올리기 시작했었다면 걔가 최종적으로 센 리졸트에서 피니시 당할 때 다시금 나 자신,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 미리 위에다 지정해 놨었던 런처 만들 때 미리 지정해 놨었던 걔 내용물 실행 끝나면 요거 호출해줘 라고 적어 놨었던 이 내용물이 그 시점에 실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미리 별도의 메서드 정의를 해놨던 데이터 흐름을 edit 액티비티에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실행해 줄 겁니다. 해서 여기까지 적고 녹색 화살표 누르시면 복잡한 준비가 다 끝나서 실행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다음 주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아마. 원래 이거 정리하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와서 이거 다시 한번 켜서 실행해 보고 느낌 확인해 보고 뒤 슬라이드 정리하고 다음 주 내용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일단 오늘 한번 확인만 해보고 퇴근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셋 중에 아무거나 원하는 거 고르시고 베베베베 바꿔갖고 결제로 적용 버튼 누르시면 진짜로 메모 열람 및 변경까지 가능하게 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까지 확인해 둔 상태에서 일단은 아이고 힘든 길이었죠. 이 정도로 해둔 상태에서 일단 집에 가고 다음 주에 기억 안 날 테니까 다시 한번 읊어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 슬라이드 하고 다음 주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잠깐만요.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해두는 걸로 하고 여러분 이거 끄고 다음 시간에 다시 켜서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해두고 잘 안 된다 하면 이제 도와드리러 갈게요.